그래서 제 의뢰인이 추가적으로 임대인인 위탁자를 상대로 신탁 전세 사기를 원인으로 해서 사기죄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본인이 혼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 조사를 받다 보니까요. 해당 고소가 무혐의 결정이 나왔고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전형적인 신탁 전세 사기인데 어떻게 무혐의가 나왔냐. 통상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인 위탁자는 신탁 전세 사기로 유죄가 인정되고 간혹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유죄가 나오거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임대인인 위탁자가 신탁 전세 사기를 하면 거의 100% 사기죄 유죄가 인정된다. 그런데 어떻게 이 경우에는 무혐의로 인정돼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제주도 연쇄계약의 경우에도 반드시 수탁자의 임대차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의뢰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임차인으로서 제주도 연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통상적인 신탁 임대차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제주도 연쇄계약은 수탁자가 임대차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위탁자랑 제주도 연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수탁자의 임대차 동의를 받지 않고 제주도 연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제 의뢰인은 제주도 연쇄 임대차 계약이라는 이유로 수탁자의 임대차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불법 점유, 무단 임대차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탁회사로부터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당할 위험에 처해 있고요. 민사상으로는 건물 명도 소송에 처하게 될 위험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결국 제 의뢰인은 임대인인 위탁자에게 신탁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보려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던 건입니다. 즉 임대인인 위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건 당연히 승소하죠. 근데 승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승소한 이후에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임대인인 위탁자는 전혀 자력이 없고 깡통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인인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서 수탁자에게 가지고 있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리고 신탁 수익금 교부 청구권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지만 이걸로는 100%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신탁부동산이 공매에 의해서 또는 수의매매 계약에 의해서 직접 처분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압류를 하거나 신탁수익금 교부 청구권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더라도 해당 압류에 저촉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직접 처분 및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의뢰인이 추가적으로 임대인인 위탁자를 상대로 신탁 전세 사기를 원인으로 해서 사기죄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본인이 혼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 조사를 받다 보니까요. 해당 고소가 무혐의 결정이 나왔고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전형적인 신탁 전세 사기인데 어떻게 무혐의가 나왔냐. 통상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인 위탁자는 신탁 전세 사기로 유죄가 인정되고 간혹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유죄가 나오거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임대인인 위탁자가 신탁 전세 사기를 하면 거의 100% 사기죄 유죄가 인정된다. 그런데 어떻게 이 경우에는 무혐의로 인정돼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요. 불송치 결정문하고 불송치 이유서를 받아봤습니다. 아울러 제 의뢰인이 나홀로 소송을 통해서 혼자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고소장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포인트를 잘못 잡으셨더라고요. 즉 신탁 전세 사기에 중점을 두어서 고소를 했어야 되는데 임대인인 위탁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사기죄의 핵심 포인트로 삼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인 위탁자는 그래
뭐 신탁 전세 사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신탁 전세 사기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당시에 사기죄 고의가 없었고 충분히 자력이 있었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었다. 다만 지금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서 사후적으로 자력이 없어진 것 뿐이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항변을 해서 이러한 임대인, 즉 위탁자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제 의뢰인의 사기죄 고소가 불송치 결정이 났던 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업무의 대리를 맡게 되었는데요. 우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탁회사에다가 확인을 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확인이냐면 제주도 연쇄계약의 경우에는 정말로 부동산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임대차 동의를 해주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구두상으로 또는 유선상 전화를 걸어서 신탁회사에게 문의할 수도 있지만 신탁회사도 귀찮은 일에 엮이기 싫으니까 대답을 안 해주거나 뭉개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식으로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서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제주도 연쇄계약의 경우 수탁자의 임대차 동의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신탁회사로부터 회신을 받았는데요. 제주도 연쇄계약의 경우에도 아무런 차등이 없이 임대차 동의서를 발급해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제 의뢰인의 호실이 아닌 다른 호실의 경우에는 제주도 연쇄 임대차 계약의 경우라도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임대차 동의서를 발급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 의뢰인의 호실의 경우에는 임대인인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임대차 동의서를 요구한 적도 없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쓸 때 이러한 점을 부각해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임대인인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줄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를 받았다면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대차가 성립되었을 텐데 임대차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즉 임대인인 위탁자가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서를 일부러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 의뢰인으로서는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 즉 불법 점유자 무단 임차인이 됐던 겁니다. 이러한 점을 사기당했다라고 포인트를 맞춰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했고요. 그에 따라 검찰에서 추가적인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제주도 연쇄계약의 경우에도요 무조건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는 임대차 동의를 해준다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제주도 연쇄계약의 경우에는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가 임대차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위탁자인 임대인이 아닌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반드시 유선이나 문서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차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임대차는 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안 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